일반적으로는 우리는 다낭이나 호치민을 가지 우리가 시골 갈 일이 뭐가 있어요. 국제 결혼을 하는 신부는 크게는 두 부류가 있어요. 내가 좀 더 선진국에서 나은 삶을 살아보겠다 부류가 있고, 가난해서 정말 내가 이렇게 꼭 살아야만 하나? 나는 왜 이 베트남이라는 나라에서 꼭 이렇게 이런 가치관을 갖고 있다는 게 아닙니다. 제가 옆에서 본 걸 해석하는 느낌이에요. 한국에서 40년 이상을 살아온 지금 선진국에 살고 있는 사장인 제가 바라봤을 때 해석하는 나만의 방식이 두 가지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. 오해하지 마세요. 그 신부님들이 그런 가치관을 갖고 있다는 건 모릅니다. 근데 아무튼 제가 바라봤을 때는 내가 왜 베트남이라는, 그것도 이 시골이라는 나라에 태어나서 왜 내가 이 이웃들하고 즐겁긴 하고 설날이면 복작복작 재밌고 신나지만 왜 내가 저렇게 페이스북에 나오는 틱톡에 나오는 것들을 전혀 가질 수가 없지? 왜 나는 베트남에서 태어났지? 잡아라. 저쪽에 저 언니는 국제결혼했다 그랬지? 어머, 저 언니 페이스북을 보니 다 가지고 하나씩 가져가고 있네. 나도 이렇게 가난이 기반이 되는 신부가 있고, 가난이 기반의 문제가 아닌 내가 스스로 내가 좀 더 나은 나라로 가고 싶어. 어떻게 보면은 유리천장을 깨는 느낌으로 이런 신부들이 있는데, 이 신부들의 비율은 진짜 요만큼이에요. 요만큼이고 나머지 두 부류인데 크게 두 부류인데 나머지가 다 이 가난 때문에 오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냥 가난한 거예요. 뭐 가난의 수준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도 모를 정도로 그냥 가난한 거예요. 못 먹진 않아요. 와이프가 7살, 8살, 10살 이럴 때는 지역에 따라 편차는 있겠지만, 시골만 얘기하는 겁니다. 시골만. 베트남 시골의 편차는 있겠지만 10년 전에 예를 들면 우리 와이프가 7살, 그러니까 13년 전에는 베트남에서 못 먹어서 국제결혼을 한 거예요. 배가 고파서 국제결혼을 한 거라고. 네가 총대를 매라 이런 경우도 많았고. 근데 지금 베트남 시골은 웬만한 깡시골로 가도 굶어서 국제결혼하는 건 아니에요. 가난하기 때문에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옆집 언니, 뒷집 순이, 이모를 보고 나도 5명 중에 3명은 안 맞고 살더라, 한국 남편한테 안 맞고 살더라 하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. 조금 시간 지나면 일도 하게 해주더라. 그럼 내가 일을 해서 나의 성인인 나의 하나의 인격체가 되겠구나 라고 해서 오는 거예요. 지금은 아무리 베트남의 그 수준을 몰라도 우리나라가 국제결혼으로 더 이상 욕을 먹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저를 괴롭히는 건 괜찮아요. 신부랑 문제가 있어, 의견 다툼이 있어, 또는 신부한테 소통을 원해, 통역 좀 해주세요, 화상 데이트 더 해주세요, 다 해드려요. 다 해드릴게. 신부랑 통역 좀 직원 좀 연결해 주세요, 해드릴게요. 3시간이고 해드릴게요. 해드린다고. 저 귀찮게 하라고. 저 일을 계속 시키라고요. 한다고. 근데 제가 우리 와이프한테 하는 행동, 제 장인 장모한테 하는 행동, 베트남에 가서 하는 행실, 저 혼자 와이프는 집에 있고 저 혼자 가서 하는 행실, 단 한 번도 한국 욕을 먹인 적이 없어요. 제가 베트남 유튜버의 먹이가 될 만한 행동을 한 적은 없다고. 우리 지금 베트남 여자들이 우리나라 유튜버들의 먹이가 될 만한 행동들을 해서 그걸로 조회수를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. 그것처럼 베트남에도 있다고. 근데 이제 그만, 제발 안 되겠으면 저한테 계속 전화를 해요. 전화 계속해서 지금 내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? 신랑님, 제 가치관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. 저는 우리 신랑님들의 중간을 알고 있습니다. 그러면 예를 들면 착함 또는 정성 또는 희생, 이런 것들을 평균을 알고 있다고. 그럼 나한테 물어봐 좀. 큰 돈 냈으면 저를 활용하면 되잖아요. 저를 괴롭히면 되잖아요. 그리고 좀 들어요. 제가 전화를 안 받는 걸 걱정해야지. 잔금 다 받고 전화 안 받으면 어떡하지? 그걸 걱정해야지. 전화를 다 받아준다고요. 전화를 다 받아주고 문자를 다 받아준다고. 그럼 물어보라고. 평균은 어디에 있습니까? 어떤 겁니까? 그러면 제가 솔직하게 얘기하죠.
제 가치관에는 동의합니다. 그렇지만 솔직히 이 평균에서는 신랑님은 이쪽입니다.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신랑님과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쪽이 맞습니다. 또는 저는 이쪽이지만 신랑님은 이쪽입니다. 저희 이쪽일 때는 얘기 안 하겠죠. 신랑님들의 평균의 기준에는 이쪽입니다. 그러면 노력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순간순간 아차아차 하시고 그 다음에 도저히 안 되겠으면 양해를 구하고 상대방한테 제가 뭐 상대방이에요. 저는 솔직히 저는 신부님 안전하게 오면 저 연락 안 해도 되는 사람이에요. 울고 먹을 거 다 울고 먹고 빼먹고 다 빼먹은 다음에 연락 안 해도 되는 사람이잖아요. 상대방은 누구예요? 내 와이프한테 내가 사장이라고 얘기했는데 또는 내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오빠는 이런 건 단점이야. 인정해. 그러니까 네가 이 부분은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어. 어느 시간 지나고 그러면 신부가 정상적인 뇌를 가지고 있는 정상적인 마인드를 가진 신부라면 이해해달라고 한다고 다 이해되는 건 아니에요. 그렇지만 정상적인 신부는 이해하려고 노력하겠죠. 아니면 순간순간 오빠가 이거 문제 있는 사람이라고 했지. 오케이, 이건 내가 이해해야 되는데 자꾸 이해가 안 되네. 이게 정상적인 삶이잖아요. 문제가 있으면 못 사는 게 아니에요. 저는 문제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? 저는 제 문제가 많은 걸 어떻게 알았냐면 많은 신랑님들을 만나보니까 평균을 알겠더라 이거예요. 너무도 잘 알겠다 이거래요. 평균을. 착한 사람도 너무 많고 못된 사람도 너무 많아요. 솔직히. 그럼 나는 평균을 알겠더라 이거예요. 이 평균에 비추어서 나를 보니까 메타인지가 얼마나 정확하게 될 수밖에 없는지 아니 신랑님들을 너무 많이 만나다 보니까 상담까지 포함을 해보세요. 상담하면서 별의별 소리 다 할 텐데 상담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. 그러면 저는 메타인지가 정확하게 돼요. 내 와이프는 나랑 살아주는 게 진짜 고마운 거구나. 그러면 저는 어떻게 먹고 사는지 알아요? 장점인 게 있더라고. 다른 신랑님들하고 보통의 제가 매칭을 해드린 신랑님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본업이 있어서 바쁘시기도 하지만 국제 결혼업을 하기에는 쉽지 않은 분들이 많아요. 저처럼 하려면 그냥 뭐 양아치처럼 뭐 그냥 뭐 돈만 받고 뭐 하는 게 아니라 저처럼 전화 오는 거 절대로 안 피하고 다 받아주고 문제 있으면 다 상담하고 신부랑 다시 다 상담하고 잔금 받은 이후에도 올 때까지 계속 이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없더라 이거예요. 이걸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더라 이거에서 그래서 나는 우리 와이프 건사하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이구나를 내가 요렇게 다른 신랑님보다는 평균의 위에 있더라고요. 이번에 박신랑님 같은 경우도 이번에 카페에 올라온 박신랑님 너무 착해요. 너무 착해. 진짜 너무 착해요. 그 신랑님에 비하면 나는 여기 이제 저 끝에 있어요. 끝에.